오늘은 차트상 핵심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상에서 핵심 맥점이 등장했을 때 차트 뒷부분을 잘라내고 그 당시 시점에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더존 비존입니다. 차트 뒷부분을 잘라낸 상태입니다. 그냥 이 차트가 현 시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 차트에 21선을 추가했습니다. 하얀 선입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21선을 대신하고 있지만 20일 이동평균선 또한 트레이더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이 21선을 추세선으로 활용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대변 차트에서 이 21선을 항시 추가해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 시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 기는 종목에는 눈이 안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조현상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떤 계양아치 세력이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간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런 자리에 들어가 잘못 물리면 좆되는 것입니다.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급등이 나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급등은 여지없이 개십세들의 장난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양아치 세력분들의 손장난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전조현상은 여기입니다. 양아치 세력이 아니라 주포 세력이 한번 간을 본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포 세력이 주가를 급등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저점 매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전조현상을 보인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을 꾸준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제 차트 끝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트 앞쪽만 키워보겠습니다. 미세하지만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캔들들은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반디 떼거지들의 출현이 멈추었다는 것은 과매도 구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색 엠벨선도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돌파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 볼벤이 바닥을 찍고 상승 중입니다. 아래 보조지표에서도 파란 선이 중심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MACD선이 앞쪽에서 골든 크로스가 있었고 기준선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RMI에서도 추세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여 있습니다. 이때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곧 돌파가 나오겠구나. 혹은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꾸준히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121선을 뚫는 양봉입니다. 비록 저항 라인에서 밀렸지만 제대로 된 최초 상승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거래량도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구나. 당장 진입을 할까? 아니면 눌림을 기다릴까? 이렇게 고민되는 자리입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할지 아니면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질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61선 차트로 가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핵심 맥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61선 돌파는 앞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엔벨선의 지지를 잘 받고 상승하다가 급등의 신호가 나온 지점입니다. 다시 이 차트를 보면서 진입을 고민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조정이 나올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제가 차트 앞 부분만 키워보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단 보조지표 3개에서 모두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어떤 보조지표보다 거래량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잠잠하던 거래량이 볼벤 상단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주포가 손을 대지 않으면 저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포의 의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또한 61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21선보다 더 추세가 느린 61선이 확실하게 상승 추세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캔들들도 61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캔들들이 21선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 61선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물론 61선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 121선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나서 상승을 시작하면 폭발적인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공중 부양선은 빼놓았는데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역시 공중 부양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활용했다면 앞에 골파기 지점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후 61선 돌파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에서 61선 돌파 자리는 좋은 타점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61선의 하락 각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 시점으로 돌아와서 진입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보조지표들, 거래량, 61선의 지지, 공중부양선의 지지 등을 고려하여 진입 타점으로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항 라인을 뚫어줄 것을 예상한 예측샷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갭으로 떠서 날아갑니다. 정확히 예측이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61선이 살아있을 때, 즉 61선이 우상향일 때,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좋은 타점이 된다. 이제 여기서 또 예측을 해야 합니다. 저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당일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이 상황에서 예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전고점에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저 저항 라인을 뚫을까요? 아니면 밀릴까요? 여기서는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만일 당일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시나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지지라인을 상정하고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미련 없이 매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둡니다. 그럼 제가 지지라인을 그어보겠습니다. 1차 지지라인입니다. 저 앞쪽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린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 후에는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지지라인입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짭니다. 1차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절반은 매도를 하겠다. 2차 지지라인마저 무너진다면 나머지 절반도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이지요. 혹은 1차 지지라인에서 절반을 매도한 후 2차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다면 다시 절반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매매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날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1차 지지라인이 무너졌네요. 그럼 계획대로 절반을 매도합니다. 다음날 상황도 보겠습니다. 제기랄 2차 지지라인까지 무너졌네요. 계획대로 나머지 절반까지 모두 매도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섰습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자마자 매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시드 전부를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 매도를 했다고 해서 이 종목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기에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상황도 관찰을 합니다. 어라 도지 캔들이 떴네요. 밑에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서 이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저 거래량 기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감하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도 매수 타점입니다. 주포의 의도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생긴 양봉의 몸통이 지지라인까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합니다. 다음날 상황을 보겠습니다. 도지 캔들이지만 주가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전날에 비해 소폭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는 상승했다? 역시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날도 보겠습니다. 아싸! 강력한 저항 라인까지 뚫어버립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급등 후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틀 연속 음봉이 떨어진 후에 반등하는 패턴입니다. 어느 때는 도지 캔들 없이, 즉 전조 현상 없이 음봉 2개 뒤에 바로 급등하는 차트도 많이 나옵니다. 이 즈음에서 대변 차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에서 어느 자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주고 나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 딱 하고 버티고 있네요. 과연 내일 저 라인을 돌파할까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이 상황은 전적으로 주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혹은 이 당시 이 종목의 시장 주목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럼 앞서와 같이 시나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지지 라인을 설정해 놓고 이 라인이 깨지면 매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두고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확실하게 대세 변곡점에 이르렀기에 쭉 끌고 갈 생각으로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눌림에서 반등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저항 라인을 뚫어버리자 거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돌파 매매입니다. 왜 트레이더들이 돌파 매매 하고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음봉 2개로 매물 소화한 후 다시 급등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상승세를 탄 종목들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이런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을 뒤늦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잡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캔들이 바로 이 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 황금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엠벨선을 타고 상승하는 상승분을 다 먹자라는 것이 제 매매 기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 치열하게 싸운 후에 매수세가 승리하여 추가 상승이 나왔네요. 엠벨선이 깨질 때 매도할 수도 있고 21선이 살아있기에 계속 끌고 가도 됩니다. 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 돈이 불과 2달 사이에 2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대세 변곡점 혹은 황금 타점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황금 타점만 찾아다니면 됩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하락세가 시작되면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락세 끝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지 캔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말자가 또 제 지론입니다. 여기서도 도지 캔들 후에 반등을 합니다. 이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 후에 음봉 2개 떨어지고 다시 급등하는 패턴입니다. 이 자리를 찾아내는 비결은 역시 최저 거래량입니다.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팍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포는 여기서 개미들이 털고 나가는 것을 보고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체크하고 다음날 급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61선 차트로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차트는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이 차트에서만 황금 맥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만 찾으면 됩니다.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자리만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 61선 밑으로 살짝 잠수했다가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도지 캔들과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단서로 찾으면 됩니다. 또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는 상승세에서 눌림을 줄 때 아주 일정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딱 이틀 동안 개미를 털고 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아주 점잖은 주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주포의 성향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될 때 이러한 형태의 차트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차트도 반복해서 주포의 핸들링 패턴을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유사한 타점이 나왔을 때 황금 맥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차트를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이 완전 맞붙은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앞서 본 차트처럼 앞부분은 잘라낸 상태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부터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선이 맞붙어 있다는 것은 힘이 응축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며 힘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힘이 폭발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저 앞쪽에 매집봉들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집을 끝내고 저점까지 다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두 번의 상승과 하락은 전조현상에 불과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계속 뒤로 밀린 모습입니다. 이때 주포는 주가를 끌어올리려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거세어지자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종목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었다면 이 지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지점입니다. 엠벨선 매매 기법에 따르면 매수 타점입니다. 반딧대거리들의 등장이 멈춘 지점이기도 합니다. 과매도 구간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후 주가는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 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돌파 지점입니다. 그런데 위에 엄청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구름대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제가 일목균형표를 과장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저항대가 강력하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저 악성 매물대와 구름벽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주포가 어떤 전략을 쓸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평단가보다 주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차트를 쭉 관찰하면서 이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제가 주포가 주가를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포가 기습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다음날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본전 심리 때문에 개미들이 차례차례 털고 나간 것입니다. 주포는 그냥 이 상황을 지켜만 본 것이고요. 혹은 자전거래로 투매를 유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렇게 1차적으로 주포는 개미를 털어버린 것입니다. 다음날 상황도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가격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캔들이 도지 캔들입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도 주포는 이 종목을 핸들링하지 않고 지켜만 본 것입니다. 다음날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저도 저런 급등이 나오리라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날 도지 캔들이 떴기에 반전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녀석은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개미들의 허를 찌른 것입니다. 한 방에 매물대와 저항 라인까지 다 뚫어버립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쏟아지는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치고 올라간 것입니다. 주포가 아주 착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즉 도지 캔들 후에 조금씩 저점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초에 기습적으로 갭으로 뛰어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기습 작전보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군사 전략으로 따지면 기습적인 공수부대 투입이 아니라 탱크 부대로 전면전을 감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술 전략이 보통이 아닌 놈입니다. 이제 이 녀석은 저 두꺼운 매물벽을 뚫었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라인을 사수할 것입니다. 다시 이 라인이 밀리면 다음에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틀 동안 주포가 손을 놓았다가 오늘 다시 핸들링한 것이 거래량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돌파를 시도하려다 장 후반에 손을 놓아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저 매물대와 구름대 장벽을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구름대는 선행 스팬 구름대입니다. 즉 앞에서 많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름대가 다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주포가 저 두꺼운 저항대를 어떻게 다시 뚫어낼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지라인만큼은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주포는 이 지지라인을 절대 깨지 않을 것입니다. 깨더라도 살짝 깨고 반등을 시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주식을 매매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지라인은 여기입니다. 이 지지라인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지지라인입니다. 이 지지라인이 깨어지더라도 밑에 지지라인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간다라고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간에 매물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은 갭으로 뛰어 시초에 돌파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한다면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주포의 성향상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급등시켰다가 손을 놓고 개미들의 동향을 살핀 후 기습적으로 저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 급등과 급락을 했을 때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식으로 무지 흔들어댈 것입니다. 개미들을 털고 가야 하기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단주로 연습을 하신다면 꼭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61선 차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한 구간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골파기 지점입니다. 공중부양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골파기 지점에서만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공중부양선 매매 기법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첫째, 골파기 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 둘째,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 매도한다. 셋째, 공중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줄 때 매수한다.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도 단순한 원리입니다. 저는 스윙 매매를 할 때 그냥 이 원리대로만 매매를 합니다. 제가 지금 지지와 저항에 대해 꾸준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돌파 매매에 대해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전초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눌림목 매매가 완성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골파기 지점 매매가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실전에서 이 단순한 매매법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음봉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분명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도지형 캔들이 뜨면서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고점에서 도지형 캔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경험의 차이입니다. 나는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면 무조건 매도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반면 저같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제 경험을 기초로 이런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예견하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박스권 매매, 돌파 매매를 공부하기 전에 일단 눌림목 매매를 완전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충분히 단주로 경험을 쌓으셔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눌림목 매매만 완전 장착이 되면 박스권 매매, 돌파 매매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금 타점에서 진입해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만 정확히 파악하면 됩니다. 여하튼 오늘도 황금 맥점을 잡는 법에 대해 충분히 강의를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바로 여기입니다. 대변 차트에서는 121선과 241선을 동시에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61선 돌파 자리입니다. 61선 각도도 좋습니다. 61선이 하락세가 아니라 약상승 중입니다. 사실 이 황금 타점에서 진입을 했다면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주포놈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까부는 손오공의 재주를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세 전환점, 즉 황금 맥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차트에서 이 황금 맥점 찾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